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스페인 독감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물론 이제 요새는 이제 우한폐렴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만, 이제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전에 그 패턴과 지금의 상당히 흡사한 것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 바이러스가 이웃사촌입니다. 사실은 같은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전에 그 경험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늘은 1919년도 12월 20일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날에 이때 상황은 이틀 전, 그러니까 신문 보도가 이제 이틀 전 상황이 해서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3일 날까지 그날에 악감이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그 사망자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도한다. 피보, 모아서 보도한다. 특집입니다. 이런 내용을 봅니다. 먼저 경과를 좀 보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1918년도에 크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 19년도에 다시 우리나라에서의 2차 대유행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개성, 11월 말경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퍼집니다. 뭐 원산, 군산, 이런 식으로 신의주,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피보라고 해서 이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망하니까 전국적으로 다 통계낸 건 아니고요. 경성시내,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시내, 즉 사대문 안에 있는 경성시내에 있는 사람들만 그 통계를 내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이제 이때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8일날 악감 휘보, 또 19일날 휘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휘보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요 날의 상황을 보는. 근데 중간에 하나 빠지죠. 22일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리고 23일 나오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와도 이때는 실수로 빼먹은 건지 아니면은 신문이 기사가 넘쳐서 빼먹은 건지 어떤데 제가 다 뒤져봐도 24일날 신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혹시 누락됐나 해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고 이렇게 건너뜁니다. 하루. 이제 이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은 뭐 사실 간단합니다만 이제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악성 감기의 휘보는 이제 모아서 특집 보도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모아서 낸다 이런 얘기고요. 23일, 그러니까 신문 발행은 25일이고요. 날짜는 이틀 전 거 상황입니다. 이틀 전 거의 현재 그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악감 휘보 23일 현재는 이렇다. 분해라는 게 이제 경성분해를 말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 서울 시내, 근데 서울자를 빼고 그냥 시내 하면 서울인 줄 알듯이 이렇게 자주 쓰는 건 그렇게 합니다. 이 당시에 여기가 또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성분해,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경성분해의 유행성의 악감은, 즉 스페인 독감은 여전히 계속 창궐해서 우리나라에서 2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망률이 늘어간다. 이제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지난 23일에는 그 사망한 내선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과 이제 일본 사람 합쳐서 조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를 합쳤더니 수요는 다음과 같더라. 내지인 12명. 항상 기분 나빠요. 항상 일본인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조선인은 128명. 합계 토탈 140. 하루에 이렇게 사망했다는 겁니다. 서울 시내에서. 이게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걸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자료와 이걸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12월 시작을 해서 12월. 그러니까 11월 말경부터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11월 말경에 2차 대유행. 우리나라식 2차 대유행이죠. 1차 대유행은 1919년도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흘러갔고요. 2차 대유행, 1919년도 11월 말부터 됩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12월부터예요. 그래서 그거를 12월 1일부터 15일, 보름 사이에 통계를 내보면요.
500명입니다. 550명. 그랬다가 요 날부터 휘보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8일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합계가 이제 일단은 하루에 120명, 130, 120, 130 이렇게 나오죠. 그랬다가 건너뛰어서 140입니다. 근데 왜 요 날이 누락됐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총수를 합해봤어요. 그래서 누계를 합해보면은 여기까지 나오다가 요 날을 모르니까 22일을 모르니까 이걸 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사실 이거는 기존 거를 다 통계를 내보고 계산해봐도 이렇게 정확히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다 조사를 해봤었더니 이게 맞는데 요거를 그래서 대략 추정하기는 뭐 하루에 130, 140 그러면 대략 뭐 130이나 140 요 중이지 않을까. 이건 추정입니다. 그냥. 왜냐면 대략 이렇게 숫자가 변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 조선인들은 계속 100명, 110, 110 이렇게 해서 128 거의 좀 추측되더라고요. 일본인은 이때 좀 줄었다고 해서 되게 이제 일본 줄었다고 막 기고만져 말을 했는데 다시 또 늘죠. 29명으로 또 여기 12명으로 이런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는 냈는데 정확하게 아까 자 다시요 뒤로 요 상황 10월까지 요 중간이 또 안 나오잖아요. 16, 17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기존에 나온 사실이고 요거를 가지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제 누계처럼 분명히 16, 17 사이에 분명 53명인 것 같아. 그래야 이게 총계가 맞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건 모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나 22일은 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일단은 정확하게 말해서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데이터가 맞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요거는 추정해서 넣은 겁니다. 이제 계산은 그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이게 그 그래프를 좀 그려봤고요. 이런 거는. 그래서 특히 또 별도로 용산에서 같은 날 죽은 사람을 이 당시에는 이제 지금이야 용산에도 서울시내 하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이 엄청나게 커져서 갔습니다. 이때만 해도요. 용산은 별도였습니다. 서울과 용산은 별도였다. 그래서 용산에서 같은 날 죽은 사람은 내지인이 5명, 조선인이 6명, 토탈 11명, 11명이더라. 그래서 용산 상황을 좀 다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용산 상황. 일단 1919년도에 들어와서요. 용산에서 일주일 이전부터 발생했다. 용산에서. 그러니까 거의 이제 12월 초부터 나타났다.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있었겠죠, 사실은. 증상이 발견된 게 이거니까. 그래서 매일 5, 60명이 발병이 됐다. 용산에서만.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이때부터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인 2명이, 군인은 이제 일본 군인이죠. 일본 군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학교 학생이 1명 사망하고. 그래서 급히 이제 일본으로 백신을 보내달라. 3,000명. 뭐, 우리나라 백성을 위한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본 군인을 위해서 쓰려고, 이제 진에 치료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점점 더 늘어나더니 그 군인이 새로운 환자가 33명이 발병이 되고 병원은 10,000원이다. 꽉 찼더라. 이제 환자가 미어 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15일까지 조선인이 20명, 일본 7명이 토탈 사망합니다. 용산에서만. 그러더니 이제는 여기는 이제 발병, 완치, 신환이 이제 줄기 시작해. 일본 군인들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용산 군인 같은 경우는 14일까지 이렇게 정원이 한 연대에 300명씩이었는데 이 당시에 310명, 380명이었는데 이제 발병자, 완치자 빼고 해서 현재 환자는 이렇게 토탈이 나옵니다. 이건 14일 현황입니다. 12월. 그랬다가 이때 19일까지 이렇게
107명이나 사망합니다. 용산에서. 그리고 군인은 점점 신환이 줄어들어요. 18명, 9명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탈 뭐 이런 게 나오고요. 조선인 12명, 8명.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매일매일 기록들을 이제 추정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추정을 해보면은 용산 인구가 9,000명인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9일까지 토탈 107명이 사망하고 인구 대비 1.18%가 사망합니다. 인구 대비. 이거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거를 이제 통계를 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 상황에서도 대개 보면 이제 토탈 300명, 뭐 토탈 700명 중에서 99명 입원을 냈으니까 군인 700명, 300명, 99명에서 13% 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 입원 안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잖아요. 좀 아파도 약간 참는 사람. 입원, 그리고 입원 중에 사망한다. 그러니까 99명 중에 5명이 또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치사율이 5%입니다. 이게 결코, 그러니까 입원 환자의 5%가 사망하는 거야.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게.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2차 대유행이다, 이게.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망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거를 일부 학자들은 그 세계적인 유행하고는 좀 별도로 놀았기 때문에 이걸 뺍니다. 인정을 안 하는 학자도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리저리 다 찾아봐도 이건 우리나라식 2차 대유행이라고 저는 명명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 상당히 좀 추웠어요. 예, 뭐 눈도 많이 내리고 그 상당히 추웠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추워서도 그러지 않나. 추위면 더 건조해지거든요. 공기가 건조해지고 건조해지면은 기관지나 이렇게 더 약화돼서 이 스페인 독감 더 잘 퍼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 기록에는요, 먼지가 나고 건조하니까 길거리에 일부러 물을 뿌려요. 이 당시에. 왜냐면 겨울에는 물을 뿌리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일부러 뿌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것도 그 습도 조절을 해서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더 추워서 더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고차를 보겠습니다. 23일 하루만 해도 140명이 사망했다. 경성 시내에서, 서울 시내에서. 용산은 별도로 11명이 사망하고, 하루에. 그럼 뭐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 2차 대유행의 시작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이제 추워서 더 그러지 않았을까. 추운 겨울이라 더 심해.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우한폐렴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잖아요. 지금은 더워서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가을, 겨울이 추워졌을 때 이게 더 전파가 되고 하면 안 되죠, 사실은. 그게 이제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고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이런 어떤 패턴을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예전 기록들을 좀 뒤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월 25일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